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이더 주창형입니다. 오늘 인피녹스 거래소 가입부터 입금, 매매까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PC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해당 링크를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 페이백을 받으려면 꼭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회원 가입을 위해서 세부사항을 적어줘야 되는데요. 이름과 성 먼저 영어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는데 본인이 자주 쓰시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국적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코드를 넣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 220387 숫자 5자리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적거나 다른 추천 코드로 가입을 하시면 20% 페이백을 못 받기 때문에 꼭 페이백을 받고 싶으시면 제 코드로 가입을 하셔야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개인정보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 호칭에 저는 남성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름은 없죠? 넘어가시면 되고요. 국가는 대한민국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에 본인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하고요. 출생지도 대한민국을 적으시면 됩니다. 신분증명 유형에서 여러분들 여기 3가지 있는데요. 여권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추후에 출생지 증명이라고 해서 서류를 발급받고 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신분증 번호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세 주소를 입력해 주도록 하고요. 시도에는 서울특별시 적겠습니다. 구에는 강남구가 되겠죠. 우편번호 5자리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시는 대로 따라오면 되는데요. 고용 상태는 고용된 상태, 연간적인 대략 수입은 가장 큰 금액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출처는 사업 소유권, 자산의 가치 역시 가장 큰 금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금 금액은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직업 산업은 전문 활동, 비즈니스 산업을 누르시고요. 거래 경험은 3년 이상, 여러분 꼭 3년 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레버리지 변경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자유롭게 레버리지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3년 이상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위험 감수의 3번째 클릭하시고 다음 거래 플랫폼 선택이 나오죠. 여기서 저희는 메타트레이더 4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메타트레이더 5가 최신 버전이긴 한데요. 메타트레이더 4가 한국인이 많이 쓰기도 하고 대부분 설명하는 영상이 메타트레이더 4로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메타트레이더 4로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계좌 유형은 스탠다드 STP, 통화는 USD 체크합니다. 다음 신분증명 업로드, 여기서 신분증의 앞뒷면을 찍어가지고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뒷면을 올렸는데요. 주소 증명 업로드 부분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하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여권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은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 명세서, 영문 등초본 중 하나를 발급받으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영상 초반에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추천을 드린 거고요.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 심사 중이며 관련 사항은 이메일로 발송이 될 건데요. 아마 한두 시간 안에 처리가 될 건데 처리가 안 되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직접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 담당 부서로 연결을 해서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셨으면 본인이 입력하신 이메일로 메일이 와 있을 거예요. 인피녹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메타트레이더 4의 로그인 번호와 비밀번호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저희는 인피녹스에 로그인을 해줄 건데요. 메일에 온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기억해서 로그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저밖에 안 알려주니까요. 다른 영상 보지 마시고 제 영상 하나로 끝내시길 추천드릴게요. 왜 여기서 제가 주의를 드리냐 하면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가 돈을 날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안타까워서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제가 주의해야 될 점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 부분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레버리지 부분부터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1000대 1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1000배의 레버리지란 뭐냐? 바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1000배로 레버리지를 땡긴단 말인데요. 만약에 내가 10만원이 있는데 1000배 레버리지 땡기게 되면 1억 원의 증거금으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손실 또한 1000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금한 금액을 순식간에 청산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부터 변경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여기 레버리지 클릭하셔서 신청 레버리지에 10배에서 50배 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0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바꿔주셔야 되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메일로 받았던 비밀번호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던 비밀번호로 바꿔줄 텐데요. 좌측에 프로필 누르셔서 비밀번호 변경, 현재 비밀번호를 치신 후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인피녹스 로그인 비밀번호를 바꾸는 화면입니다. 네,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때 대문자와 영어 그리고 특수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까 인피녹스 비밀번호 말고도 메타트레이더4의 비밀번호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메타트레이더4 비밀번호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계좌 관리를 클릭하셔서 실계좌를 누르시면 메타트레이더4 비밀번호 재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물쇠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비밀번호 변경 을 누르신 뒤 현재 비밀번호에는 메일로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새 비밀번호에는 인피녹스 비밀번호와 똑같이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을 입금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자금 예치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우스 코리아 인스턴트 뱅크 트랜스퍼를 누르면 되는데요. 클릭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최소 6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입금을 하신 후에 바로 출금 또한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900만원 입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기 클릭하고요. 예금주 이름에는 본인의 영문 이름을 이름, 성, 순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제하기를 누르면 본인 명의로 된 가상계좌가 나올 텐데요. 여기서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확인을 하시고 해당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K뱅크나 토스뱅크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은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입금을 하신 후에 입금 완료 버튼을 누르면 1시간 내외로 입금이 완료되실 텐데요. 만약에 1시간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체까지 완료했으면 여러분들 20% 페이백을 받으셔야겠죠? 20% 페이백 제가 어떻게 받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냥 놓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꼭 이 부분도 어렵지 않으니까 하셔서 20% 페이백 받아가시길 권장드려요. 메일 한 통을 보내줄 건데요. 제목에는 크레딧 프로모션 참가라고 쓰시고요. 받는 사람에는 promotions@inpinox.com 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다음 내용에는 크레딧 프로모션 참가했습니다 라고 쓰시고요. 본인의 성명과 인피녹스 이메일 주소 그리고 메타트레이더4 계좌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메타트레이더4 계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인피녹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계좌 관리에 실계좌 클릭 메타트레이더4 계좌번호가 있을 거예요. 여기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다면 메일을 보내면 24시간 안에 입금액의 20% 페이백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들 꼭 페이백 받기 위해서 제 코드로 가입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제 코드로 가입을 안 해서 입금액의 20% 페이백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제가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따라서 페이백을 받고 싶으시면 꼭 제 코드로 가입을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입금까지 잘 마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매매 프로그램인 인피녹스 IX1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녹스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매매가 가능한데요. 메타트레이더4를 통한 모바일 및 PC로 매매, 그리고 IX1을 통해서 PC로 매매가 가능한데 IX1이 조금 더 쉬우니까 IX1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IX1 클릭하도록 하시고요. Access IX1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저 이름에 인피녹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고요. 다음 클릭, 본인의 메타트레이더4 계좌 정보를 클릭을 해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메타트레이더4 비밀번호도 다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세팅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우선 플러스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레이아웃부터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름에는 저는 트레이더 주창형을 적겠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개, 한 개
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가장 보편화된 부분이고 사람들이 많이 쓰시니까 되도록이면 이걸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장. 네, 빈 화면이 보이죠? 이제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신 후 계정 내역 클릭, 다시 클릭을 하신 뒤 시장 감시 목록을 추가해주고요. 그리고 단일 차트 다시 클릭을 해주고요. 포지션을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선 시장 감시 목록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종목을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상단에 목록을 누르신 후에 추가를 누르고 다시 한 번 더 추가를 누른 후에 원하시는 종목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암호화폐에서 에이다를 추가해주도록 할게요. 네, 성공적으로 추가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매수에는 매수에 대한 호가창이 보이고요. 질문은 매도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매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매도에 대한 호가창이 보입니다. 스프레드는 매수에 대한 호가창과 매도에 대한 호가창의 차이인데요. 여기서 매수 혹은 매도의 숫자를 클릭하시면 주문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마우스 휠로 크게 하시거나 작게 하시거나 조절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격 부분에 꾹 누르셔서 위아래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를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보이시는 나침반 아이콘 보이시나요? 여기 클릭하신 후에 지시자 추가 누르고 원하시는 보조지표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상대 강도 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추가가 된 모습 보이죠? 근데 굵기가 너무 굵어서 잘 안 보이니까 굵기를 줄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을 하셔서 조금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를 클릭하신 후에 스타일, 선을 제일 작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요. 네, 어떠신가요? 좀 더 보기 편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도 볼 수 있고 다시 작게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또한 크게 볼 수 있고 작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조지표를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에 X 버튼을 누르면 삭제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로 USD 말고 다른 종목의 차트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서 원하시는 종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기 같은 경우에 여러 차트를 그릴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ABCD 패턴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놓으면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상당히 편하겠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삭제 또한 가능하니까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실 텐데 매매를 하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매매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차트 윗부분에 매매 아이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감시 목록에서 숫자 버튼을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시장가 주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를 받도록 할 텐데요. 좀 더 기다려주면 좋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니까 시장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매매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시장가 주문으로 돼 있죠? 시장가 주문은 내가 지금 바로 포지션을 들어가고 싶을 때 시장가 주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원하는 가격을 설정 후에 종목이 해당 가격에 오게 되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지정가 주문을 할래 라고 하시면 시장가 주문을 클릭하시고 지정가 주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시장가 주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버튼을 받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되면 순이익과 내가 들어간 가격, 그리고 현재 종목의 가격, 이익과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수수료 부분이 매매를 하실 때 많이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꼭 제 코드로 가입하셔서 수수료 할인까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매매를 하셨으면 이제 손절가, 익절가 또한 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포지션을 진입하고 밖에 있을 때 포지션을 잘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손절가와 익절가를 세팅해 두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0.4588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손절 주문이 나가게 해줘 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SL 부분에 0.4588 적으신 뒤 엔터를 누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손절가가 세팅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익절가 또한 세팅을 해줄 건데요. 저는 다음 매물대인 0.515 부분이 오면 자동으로 익절 주문이 나가게 해줘 라고 세팅을 한 뒤에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지션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좌측에 보이는 스패너
아니면 여기 보낸 스패너를 클릭하셔서 청산을 누르면 되는데요. 성공적으로 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피녹스 IX1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죠? 만약에 차트 공부하실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난 아직 차트를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매 시그널이나 시장 상황 또한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메타트레이더 4의 사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매매 프로그램인 메타트레이더 4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건데요.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메타트레이더 4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해주도록 할 텐데요. 다운이 완료되시면 해당 어플을 여시면 됩니다. 우선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측 하단 세팅 클릭을 해주시고 새 계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좌로 로그인을 클릭하시고 회사나 서버 입력하는 곳에 INF를 치시면 인피녹스 관련된 채널이 여러 개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제일 하단에 있는 인피녹스 리미티드 라이브 06 채널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06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을 선택할 경우 매매가 안 되시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과 비밀번호에 메타트레이더 4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 네, 왼쪽 하단 가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가격을 누르시면 여러 종목의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 부분에 숫자를 누르시면 차트를 보실 수가 있고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종목 추가가 가능한데요. 종목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종목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 단순과 고급이 있습니다. 단순은 종목과 호가창만 나오는 화면이고요. 고급을 선택하시면 시간과 스프레드, 저가와 고가까지 나오니 해당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연필을 누르시면 종목 삭제가 되는데요. 방금 추가해준 종목을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표시통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네, 성공적으로 삭제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H1 클릭을 하시면 시간 설정이 가능하고요. 종목을 바꾸시고 싶으면 다시 왼쪽 가격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종목을 클릭하셔서 차트를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F 아이콘은 보조지표를 설정할 수 있는 칸인데요. 저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거래를 누르면 차트 화면에서 바로 거래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차트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거래, 지표, 추세선, 세팅 목록이 나오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추세선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추세선을 클릭하신 후에 화면에서 추가가 가능한데요. 만약에 추세선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선을 꾹 누르셔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거래를 누르면 현재 잔고와 평가금, 사용 가능한 마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포지션을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진입하도록 할 텐데요. 셀 바이 마켓을 눌러서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성공적으로 포지션이 잡힌 모습 보이나요? 포지션 칸을 꾹 누르면 포지션을 종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요. 수정을 통해서 손절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손절가를 0.51 로 두고 수정 버튼을 눌렀는데요. 성공적으로 손절 가격이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삭제하고 싶으시면 다시 꾹 누르셔서 청산 버튼을 누르신 후에 Close with Loss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포지션이 사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 내역의 경우 하루, 주간, 월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서 매매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매매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메타트레이더 4의 사용법도 익혀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매매의 첫걸음을 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매매에 있어서 건승을 기원하고요. 여기까지 트레이더 주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